네, 반갑습니다. 윤 대표입니다. 오늘 방송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방송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제가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지금 이제 계속 출장 중에도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바로 킨 거예요. 이동 중에도 장을 계속 보고 있었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이 화면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저도 에코프로를 최근에 매수를 해서 함께 이 주주분들과 가고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과. 근데 이게 우리가 보는 그대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에코프로가 장중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 13만 8천 원까지 찍었습니다. 그쵸? 예, 13만 8천 원까지 찍고 지금 13만 원 선을 다시 이제 좀 회복하는 중이고 시가총액은 17조 6천억 원 정도 그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 3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거는 이 차트 주가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 에코프로에서 두 가지 소식이 나왔어요. 하나는 대놓고 그냥 큰 뉴스고 하나는 단독 보도입니다. 이 두 개를 각각 보면은 뭐 그렇구나 하고 넘길 수도 있는데 이거를 연결해서 보면은 공시도 또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거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연결을 해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이 지금 이제 이 대규모 기업 집단 관련해서 이제 오늘 공시가 또 나왔잖아요. 이거를 직접 다 뜯어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절대 알기 어려운 에코프로 그룹의 속살이 보입니다. 오늘 방송을 요 세 가지 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늘 나온 이 두 개의 소식을 제대로 해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시 자료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리포트가 아직 많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최근 들어서. 근데 이제 곧 나올 것 같아요. 우르르 쏟아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전문가들 유튜버들이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는 앞으로 에코프로에서 나올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그런 호재들을 제 시각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피는 지금 현재 눌리는데 코스닥이 올라주는 이 수급 구조의 의미, 그다음에 외국인들 자금이 2차 전지 쪽으로 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 이제는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구독, 좋아요예요. 여러분들 이건 꼭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출장 가는 동안 또 제 직통번호로 문자를 주시면서 도움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아직 제가 일부분은 답변을 못 드렸어요. 오늘 내일 중으로 순차적으로 또 도움 요청하신 분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냥 오늘 코스피 빠지고 코스닥 오르네 하고 넘기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봅니다. 지금 코스피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올해 여러분들 이 3전 그리고 SK 하이닉스 중심의 이 반도체 AI 수혜주 장세로 코스피가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반도체주 중심으로 엄청난 그 자금을 그냥 때려 넣으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외인들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바뀌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반도체 쏠림 현상이 극단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들 분석 자료를 보잖아요. 뭐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지금 뭐 ADR 관련해서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 비율이 최근 수년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다들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코스피 지수는 오르는데 대부분의 종목은 오히려 빠지거나 횡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부 대형 이 AI주 몇 개가 그냥 이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는 동안 나머지는 그냥 다 뭐 기업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소외가 됐던 거예요. 이런 쏠림 현상이 극단에 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이 쏠렸던 자금들 있잖아요. 쏠렸던 그 머니들이 숨고르기를 하거나 아니면 소외됐던 섹터로 순환매가 시작이 되거나 지금 요 기로에 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 자금의 한국 2차전지 재진입 시그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난 몇 달간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반도체 종목 중심으로 자금을 집중적으로 때려 넣었죠. 그러면서 2차 전지는 뭐 그냥 완전히 뭐 기업 흑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소외가 됐어요. 에코프로도 저점 대비 상당 부분 좀 그래도 회복을 했지만 현재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 수급이 크게 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인들 이 봤을 때 글로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이 2차전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왔어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저평가 상태라고 보거든요. 2022년도, 그 다음에 2023년도 고점 대비 에코프로를 포함한 배터리 소재주들이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저는 에코프로를 투자를 하지도 않았어요. 최근 들어서 투자를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계좌를 공개를 했죠. 근데 지금 이 펀더멘탈이 바뀌고 있습니다.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헝가리 공장이 지금 돌아가기 시작을 했고 원자재 가격이 바닥을 찍고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어요. 외인들은요, 싼 것도 싼 거지만 싸고 성장하는 곳에 자금을 때려 넣습니다. 반도체 이 대형주들이 이미 많이 상당 부분 올라와 있는 이 상황에서 저평가된 그 2차전지 소재주로 자금이 흘러 들어올 그 조건이 현재 갖춰지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2차전지가 올라가면 코스닥이 올라가거든요. 에코프로 비중이 코스닥에서 얼마나 큰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를 뭐 최근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11만 원대, 12만 원 조정 구간에서도 꾸준히 지금 추가 매수를 또 했어요. 그렇죠? 예, 추가 매수했다고 14만 원대도 매수를 했었고, 11만 원대에서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 그 에코프로 평단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메시지를 주셨는데 10만 원대 초반이에요. 말씀을 드릴게요. 제 실계좌에 다 찍혀 있어요. 왜 이 가격에 담았는지, 앞으로도 조정이 오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 내용을 그냥 제 직통번호로 도움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 도움 요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뭐 보유 종목이랑 평단 수량 알려주시면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예요, 여러분들. 돈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구독은 좀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10시가 조금 이제 넘어서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연합뉴스를 통해서 에코프로가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제목은 에코프로 전사 AX 추진 2028년까지 전 부문 AI 도입. 이 뉴스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고 봐요. 아, 요즘 AI 유행이니까 따라가는 거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발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배터리 소재 사업에서 뭐가 제일 어렵고 뭐가 제일 중요한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배터리 소재 회사의 경쟁력이 뭐냐?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는 신제품 개발 속도, 둘은 생산 수율과 불량률 관리, 셋은 원가 절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안 되면 중국 기업들한테 빌려요. 중국은 싸게 많이 만드는 게 기본 무기거든요.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이기냐? 기술력이랑 효율로 이겨야 됩니다. AI가 들어가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오늘 발표 내용을 좀 보면 에코프로는 AI 자율 실행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3단계 로드맵을 추진을 합니다. 올해 전사 데이터 표준화와 파일럿 과제 수행으로 기반을 구축을 한 다음에 내년에 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해요. 그리고 창립 30주년 2028년에는 국내외 전 가족사에 그 AI를 도입을 해서 업무 전반을 AI 기반으로 운영을 하는 AI 드리븐 컴퍼니로 도약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이 R&D 분야에서 AI를 접목을 해서 제품 개발부터 양산까지 걸리는 리드 타임을 기존 대비 50% 단축한다고 했어요. 기존에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걸리던 거를 절반 수준으로 그냥 줄이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반복 그 실험 데이터를 AI가 학습을 해서 소재나 뭐 물성을 예측을 하고 최적의 실험 조건을 스스로 도출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현장에서는 또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구체랑 그 양극재 이 소성 라인에서 AI 자율 제어 그 마더 라인을 구출해서 제조 생산성을 30% 높이겠다고 했고 95% 정확도의 AI 기반 품질 관리로 불량 원인을 분석 예측을 해서 예지 보전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도 15%에서 2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대하고 있는 이 헝가리 법인에는 AI 기반 로봇을 도입을 해서 업무 자동화를 추진하고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실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생산성 30% 개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똑같은 공장 설비로 30%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규 설비 투자 없이 그냥 매출이 플러스 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사용량 15에서 20% 절감. 에너지 비용이 배터리 소재 제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만만치 않죠. 이게 줄어들면은 마진율이 직접 올라가요. 그리고 R&D 이 리드 타임 50% 단축이라고 했죠. 이거는 신제품 출시 주기가 빨라진다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경쟁사보다 빠르게 다음 세대 제품을 내놓을 수가 있으면 우리 그 고객사들, 그러니까 대형 고객사 수주 경쟁에서 특히 유리해져요. 대형 고객사.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는데, 에코프로가 오늘 어떻게 보면은 AI 이 전환을 선언을 했는데, 선언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도 AI 씁시다가 아닙니다. 에코프로가 AI를 접목했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수주 협상에서 강력한 카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랑 배터리셀 제조사들이 공급사를 선정할 때 어떤 요소를 봅니까? 뭐 봐요? 품질, 납기, 그 다음에 이 프라이스, 가격, 그 다음에 뭐 기술 발전 가능성까지도 보겠죠. 근데 AI 이 기반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춘 공급사가 그렇지 않은 공급사보다 유리한 거는 당연한 겁니다. 헝가리 공장이 이제 막 돌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AI를 심어놓겠다는 선언이 나왔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타이밍이 되게 절묘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 소식. 지금 헝가리 양산 코앞 에코프로 성일 하이텍을 찾았다. 이게 진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전달해 주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기사 내용만 보면은 재활용 업체랑 손잡는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기 쉬워요. 근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들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에코프로 그룹들 있잖아요. 이 그룹 전체 구조를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헝가리 공장 현안부터 말씀을 드리면 에코프로 BM 지금 헝가리 공장, 데브레첸 공장 아시죠? 지난 말에 준공이 됐고 지금 2분기 본격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 능력이 5만 4천 톤 규모, 2026년에 1만 톤, 그렇죠? 그리고 27년에 2에서 3만 톤까지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공장이 여러분들 돌기 시작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양극재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공정 과정에서 뭐가 나와요? 이거 100% 나오죠. 이 폐스크랩도 나옵니다. 폐스크랩, 습식 폐스크랩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EU 내에서 이걸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는 게 규제상 매우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 처리할 수 있는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코프로가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방금 말씀드린 성일 하이텍입니다. 성일 하이텍의 헝가리 공장이 EU 진출 기업 중 최초로 습식 스크랩 처리에 대한 환경 인허가를 획득한 것을 아십니까? 이 인허가가 없으면 아예 처리 자체가 안 돼요. 에코프로가 헝가리에서 양극재를 만들기 시작을 하면 이 스크랩을 성일 하이텍의 이 전처리 공장에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물인 뭐예요? 블랙매스라고 있는데 이 블랙매스를 에코프로 CNG로 보내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에코프로 CNG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에코프로 CNG
주주분들 중에는 이 계열사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문자 주신 분들 보니까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뭐. CNG가 힘들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없었던 거예요. 재료가. 네. 뭐 블랙매스, 즉 폐배터리를 분쇄를 한 그 결과물이 충분히 공급되지가 않아서 공장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폐배터리가 있어야지 뭐 이게 공급이 돼야지 공장을 돌릴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하는 일이 그건데.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막 전기차가 많이 좀 도입이 되고 있어요. 전기차가 폐차가 되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쵸? 예. 폐차가 돼서 나오는 폐배터리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전기차 대중화가 시작된 게 불과 몇 년 안 됐잖아요. 업계 전망으로 뭐 말씀을 드리면 2030년 이후부터 폐배터리 배출량이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다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그 공백을 메울 방법이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스크랩입니다. 헝가리 공장이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스크랩이 전처리를 거쳐서 CNG로 들어와요, 이제. 이 연결고리가 완성이 되면 CNG의 가동률이 여러분들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에코프로 그룹이 그리는 자원순환 루프의 완성 그림. 자원순환 루프의 완성 그림.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을 캐고, 그리고 전구체를 만들고, 그리고 양극재를 만들고, 그리고 헝가리에서 팔고, 그리고 스크랩을 회수해서 뭘 만들어요? 블랙 매스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CNG에서 후처리해서 다시 귀중한 원료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원순환 루프의 완성 그림입니다. 이 지금 루프들이요, 여러분들 하나씩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일하이텍 협력 이 소식이 이 루프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퍼즐 조각 중에 하나를 맞추는 뉴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투자는 본인 판단, 여러분들 자유겠지만 저는 말씀드렸죠. 에코프로는 꾸준히 이제 모아갈 거예요. 에코프로 꾸준히 모아갈 것이고, 단기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매도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에코프로 관련해서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도움이라고 위에 보이시는 제 직통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은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느 비율로 어떤 그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어떤 그 계열사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문자 주신 분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직통번호 있고 뭐 평단이랑 수량도 같이 알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인데, 이 에코프로 대규모 기업 집단 현황 공시, 이거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다 읽어봤어요. 이런 공시 자료를 직접 읽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 진짜 중요한 정보들이 숨어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뽑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그룹, 여기 다 나오잖아요. 이 그룹 총 자산의 의미. 이 공시 자료를 보면 에코프로 그룹 전체 자산 총계가 이렇게 나와요. 10조 9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중에 비금융회사들만 10조 9,719억 원이에요. 단순히 숫자가 크다는 게 아닙니다. 이 자산이 어디에 있느냐를 봐야 돼요. 에코프로 BM 자산이 2조 8천억 원이에요. 그렇죠? 2조 8,1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이 머티리얼스 보면은 1조 7천억이 넘어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EM이 1조 2천억 원. 이 계열사들이 갖고 있는 설비, 공장, 기술이 전부 그룹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자본금과 자본 총계예요. 자,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부채 비율. 15%밖에 안 돼요. 부채 비율이. 이게 여러분들 뭐 하는 회사입니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리튬 사업하는 계열사인데
15%면 재무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시를 또 보면 이동채 회장의 에코프로 지분율이 18.84%예요. 여기에 이제 계열사 지분, 친족 지분 등을 합하면은 25% 가까이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24.29%예요. 기타 주주, 즉 일반 투자자들이 75.71%를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게 뭐냐? 총 수일가가 압도적 지분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너가 24%를 갖고 있고 나머지 76% 정도는 시장에 있는 구조예요. 이건 외부 주주들, 즉 우리들의 이익을 무시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오너도 시장을 써야 하는 지배 구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시에 보면 이사회 안건들이 쭉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2025년 5월 달에 보면 인도네시아 현지 합작법인 설립 승인, 그리고 ESG 니켈 재련소 투자 승인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저번 달에 몇 달 안 됐어요. 지금 4월 말에 2026년 4월 말에 이 PT 그린 니켈 외부 차입 지급 보증, 그 다음에 프로젝트 S라는 의미심장한 지분 투자의 건이 가결이 됐습니다. 프로젝트 S가 뭔지 공시에 상세 내용은 없어요. 근데 에코프로가 이사회에서 공식 승인한 건 이 건이라는 거는 이미 구체적인 단계까지 진행된 어떤 투자 또는 협력 프로젝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중에 자세히 공개됐을 때 주가가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건 무언가 진행 중이라는 시그널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대충 뭔지 알 것 같아요.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공시 14항의 채무 보증 현황을 보면 에코프로 BM 헝가리 법인인 에코프로 BM 헝가리 JRT를 위해서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8,906억 원 규모의 채무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헝가리 외교부 채무 보증도 1,349억 원이 넘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부담이냐, 기회냐?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이 규모의 채무 보증은 헝가리 공장 투자가 그만큼 실질적이고 대규모라는 증거예요. 허수가 절대 아닌 겁니다. 한국 수출입은행까지 끼어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헝가리 공장 양산이 이제 본격화가 되잖아요. 이 채무를 갚아 나갈 수가 있는 현금 흐름이 당연히 만들어져요.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해야 이 구조가 완성이 되는데 지금 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분기 실적. 분기 실적 여러분들 42배 성장이에요. 42배. 2026년에 1분기 연결 매출이 8억 8,220억, 영업이익이 602억. 전년 동기 대비 42배가 증가했습니다. 순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고, 에코프로 BM은 1분기 연결 기준 그 매출액이 6,054억, 영업이익이 602억. 전년 동기 영업이익이 209억. 죄송합니다. 209억. 전년 동기에 209억으로 보면은 작년 1분기 23억 원이었어요. 맞죠? 너무 터무니없이 올라가가지고 잠깐 헷갈렸는데 이게 800% 넘게 증가를 한 거예요. 800%.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작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실적 개선을 이끈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자 주신 분들에게도 이 수산화 리튬 가격 상승. 지난해 4분기 키로당 10점 몇 달러였던 이 수산화 리튬 시세가 올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80% 이상 올라갔잖아요. 이게 제품 판가에 다 반영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 이 그린 니켈, 에코니켈 재련소 연결 실적 편입. 니켈 공급망 직접 확보를 하면서 수식 계열화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평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SS 수요 확대. AI 인프라 확산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ESS용 양극재 판매가 크게 늘고 있고 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2분기예요. 에코프로에서 직접 발표를 했어요. 광물 가격 상승 분까지 2분기부터 양극재 판가에
본격 반영되는 레깅 효과가 나타나면서 실적 개선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본다. 레깅 효과 뭐예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게 제품 판가에 반영되는데 시차가 있습니다. 1분기에 리튬 가격이 80% 올랐는데 이게 제품 판가에 완전히 이제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이게 2분기부터 그게 본격 반영된다는 거예요. 저는 뭐 여러분들 판단이지만 저는 추가적으로 계속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해 나갈 겁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42배라면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올까요?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단기로 그리고 이제 빠르게 수익 내는 그 종목들이 있잖아요. 방송에서는 이제 말씀드리지 않고 있는데 꾸준히 늘려가고 있어요. 방송에서 이 단기 종목들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송에서 공개되는 순간 수급이 흔들리고요. 그리고 단기 종목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제 직통번호로 그냥 도움이라고 요청을 해주시고 꼭 구독해주시는 분들에게 한해서 개별적으로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고, 이분들은 그 또 수익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종목 수량을 늘려가고 계십니다. 어차피 이거 다 무료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그 호재들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파트가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에서 보면은 대부분 이제 분석하는 걸 보면 뭐 많은 분석도 없지만 터무니없는 분석이 되게 많아요. 에코프로 무조건 간다 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은데, 그리고 또 이미 발표된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하죠. 헝가리 양산이니 실적 개선이니. 근데 주가는 여러분들 이미 알려진 재료보다 앞으로 나올 재료에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에코프로 그룹의 현재 행보를 보면서 앞으로 어떤 호재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제 시각으로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이미 한참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이거는 제 개인적인 분석과 시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 에코프로의 행보들을 연결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저한테는 나오는 예측들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이 에코프로의 헝가리 공장, 여러분들 지금 2분기부터 순차 가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2026년 내에 유럽에서 2개에서 3개 프로젝트 공급사 선정 예상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공급사 선정이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가 누군가한테 납품할 공급사로 선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유럽 완성차가 되겠죠. 혹은 유럽 뭐 배터리셀 제조사가 에코프로를 납품사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헝가리는 지리적으로 유럽 중심부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 드려야 되나 싶지만 BMW, 그 다음에 뭐 메르세데스 벤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폭스바겐 같은 이런 완성차들이 배터리 공급망 자체가 헝가리 중심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에코프로 BM 대표도 직접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 BMW와 CATL은 주요 기업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배터리 산업 생태계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전에 한번 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의 신규 고객사 수주 유수가 찍혀 나오는 순간 주가는 레벨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20만 원 이미 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예측하는 부분은 전고체 배터리, 앞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고체 관련돼서 이거는 많이 생각을 안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올해 3월 달에 인터배터리 2026 전시회를 제가 갔었잖아요. 거기서 에코프로가 무엇을 공개했냐면 단순히 현재 양극재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소재 풀 라인업을 공개를 했어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그 다음에 전고체용 양극재, 그 다음에 이 리튬 메탈 음극재, 이 세 가지를 다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7년을 양산 목표로 고객사와 공동 개발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가 실현이 되면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와 게임이 완전히 달라져요. 에너지 밀도가 비교가 안 되게 높아지고 안전성도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또 보고 있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열리면 전고체 배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미 에코프로가 2027년 양산 목표로 개발 중이라는 거는요.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 초 사이에 전고체 관련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겁니다. 고객사 확정이라든지 파일럿 생산 결과라든지 양산 일정 발표 이런 뉴스가 나오는 순간 시장 반응은 꽤 뜨겁고 클 겁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측하는 거는 인도네시아의 지금 그 IGIP 2단계 재련소 이 투자 결실에 대한 부분인데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에코프로가 인도네시아 신규 산업단지 이 IGIP에서 연산 66,000톤 규모의 이 니켈 재련소 투자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1단계 재련소 GN이 연결 실적에 편입이 되면서 1분기에 이미 수익 개선 효과가 나타났어요. 2단계 거기다가 더해서 IGIP가 완성이 되면 이 효과가 최소 2배 이상으로 커집니다. 최소. 니켈을 자체 공급받으면서 원가 통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외부 시세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원가를 고정 때릴 수가 있죠. 이게 경쟁사들과 가장 큰 차별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단계 투자 완성 뉴스가 나오면 에코프로 수직 계열화 가치가 더 크게 재평가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ESS 지금 말로만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고객사 다변화에 따른 북미 이 시장의 확대.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을 쓰는 거 아시죠? 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려면 요놈이 필수예요. 에코프로 BM이 근데 1분기 실적 개선에 기여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요놈의 양극재 매출이라고 했어요. 이거 증가 때문이라고 했죠. ESS 수요는 구조적인 성장입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AI와 함께 가는 거죠. AI 인프라가 계속 확장되는 한 얘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고 대체 불가죠. 그리고 에코프로의 ESS 향 그 양극재 매출도 더 늘어나게 되겠죠. 거기다가 심지어 북미 시장은 아직 에코프로가 제대로 진입하지 못한 시장이에요. IRA 정책으로 중국산 배터리 소재가 배제되는 흐름에서 한국 소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북미 고객사 확보 뉴스가 나오면 또 다른 모멘텀이 될 거예요. 이 소식도 나올 겁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공시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프로젝트 S의 정체 공시 분석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전에 에코프로 이사회에서 저저번 달에 4월 말에 프로젝트 S 지분 투자의 건이 가결이 됐습니다.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이게 무엇인지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에코프로 그룹의 현재 전략 방향을 보면 유럽 재활용 공급망, 북미 고객 다변화, 광물에 대한 어떤 그 주권 확보, 그리고 차세대 소재 기술 이 네 방향 중 하나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내용으로 공개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일단 이런 게 진행 중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만. 자, 오늘 또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올해 외인들이 삼전이랑 그 SK 삼전 주주예요. 저도 삼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삼전이랑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 AI 종목에 엄청난 자금을 넣었어요. 그렇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리는 동안 수혜를 받은 게 반도체 대형주들이에요. 이차전지는 이 기간에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시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장 마감을 하는데 오후 시장을 이렇게 또 보면서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제 큰 흐름의 변화가 오고 있다. 왜 외국인 자금이 2차전지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지금 코스피에서 반도체주들이 많이 올랐나요? 적게 올랐나요?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미 올라온 종목을 계속 미친듯이 팔았다 샀다 하는 것보다 아직 충분히 오르지 않은 종목으로 시선을 돌리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또 지금 움직임이에요. 나라 자체가. 그렇죠? 전보다 낫잖아요. 코스피도 올랐어요. 그렇죠? 외국인들 글로벌 펀드 운용 방식을 생각을 또 해보면 얘네들은 한국 시장을 섹터별로 봅니다.
반도체 섹터에 이미 많은 자금이 들어간 그런 상황에서 2차전지 섹터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상태예요. 고점 대비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실적 개선 사이클이 시작이 됐고요. 헝가리 양산이랑은 구체적인 어떤 촉매제까지 있어요. 내가 외인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한번 에코프로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이거 이미 42배 영업이익 성장이 나왔어? 야, 2분기에는 이거 안 좋아질 수가 없겠는데? 더 데이터로만 보더라도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야, 거기다가 헝가리에서 유럽 신규 고객 수주 가능성까지 열려있네? 전고체 배터리 충전기 카드까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다 갖춰지고 있어요. 사기 싫으신 분들은 안 사셔도 되고 불안하신 분들은 팔으셔도 됩니다. 저는 매수 계속 할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또 지금 외인들이 반도체를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AI 때문이에요. 네? AI 인프라까지.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올라가고 마이크론이 올라가고 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이유가 다 뭐예요? 이 메가 트렌드. 예? 다 AI예요. 그렇죠? 근데 AI 인프라를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냐?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그 전기를 저장하는 ESS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그 ESS 시장은 지금 이제 시작하고, ESS 안에 심장이 배터리고, 그 배터리 안에 양극재가 들어갑니다. 에코프로 그룹에서 만드는 게 이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에코프로가 AI 전환 선언을 했어요. 이게 외인들 눈에는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AI 스토리가 있네. 지금까지 2차전지 소재주가 외국인들에게 AI 테마로 연결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는데, 오늘 에코프로가 그 연결고리를 직접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그리고 지금 유럽연합이 배터리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역내의 생산 비율 요건, 재활용 의무화, 탄소 발자국 공개, 이 모든 그 규제가 중국산 배터리를 점진적으로 배제하는 방향이에요. 에코프로가 헝가리에 공장을 지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럽 역내에서 만들어야 유럽에 팔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 경쟁사들이 유럽 규제를 만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에코프로가 헝가리에서 양산을 시작을 하면 유럽 시장에서 경쟁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글로벌 외인 투자들이 이 구조를 모를 리가 없어요. 유럽 자금, 미국 자금, 얘네들이 이제 에코프로를 주목할 것이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지금 사도 되느냐? 어떻게 보시느냐, 대표님 얘기하시는데, 제가 입장을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뭐 방송에서도 지금 커뮤니티 내용을 다 공유를 했죠. 예, 뭐 크게 매수는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수를 하고 있어요. 11만 원대 담았고 또 그 이후에도 담았어요. 조정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왜 그 가격에 담았냐? 제가 앞에서 이야기해드린 내용들이 다 이유입니다. 헝가리 양산, 레깅 효과, 수직 계열화 완성, 전고체 배터리, 이것들이 현실화되는 과정이 보였기 때문에 담은 거예요. 앞으로도 조정이 오면 더 담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회사의 2027년, 28년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초보분들한테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투자는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공포가 옵니다. 근데 이게 저와 함께 이렇게 알고 투자를 하면 조정이 와도 흔들리질 않아요. 오늘 이 방송이 그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직통번호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구독만 해주시고 도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여기에 에코프로 주주다라고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한 분 한 분 다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문자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 에코프로 갖고 있는데 평단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게 뭐냐면 제 포지션을 공개를 하고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합리적인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는 제가 어떤 종목을 얼마에 매수했는지 그대로 다 공개를 해요. 매수, 매도 지시 같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하는 걸 보고 저는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거를 보고 그냥 참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따라하는 거는 뭐 그 나쁜 게 아니잖아요. 따라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정보로만 보거나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리딩방이 아니에요. 구독해주신 분들을 구독해주시고 도움 요청해주신 분들한테 이제 커뮤니티 입장까지 도와드리고 있어요. 지금 뭐 보면은 170분 넘게 이렇게 입장 신청을 해주셨는데 순차적으로 다 지금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할게요. 오늘 에코프로에서 두 가지 종류의 소식이 나왔어요. AX 선언이랑 성일 하이텍 협력 단독 코도. 이 두 개는 별개가 아닙니다. 사실 에코프로가 헝가리 공장을 본격 가동하면서 생산 현장에 AI를 심고 재활용 공급망을 완성을 하고 계열사 CNG의 가동률 문제를 해소하는 구조가 하나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시자료에서 보이는 이 그룹의 체력들, 자산 10조가 넘습니다. 10조 9천억, 11조 가까이 돼요. 그 다음에 헝가리 공장 채무 보증 8,900억 원 규모, 인도네시아 2단계 투자,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프로젝트 S, 이것들이 다 앞으로 나올 뉴스들의 이 씨앗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분기 영업이익 42배, 이거는 뭐 데이터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42배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성장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 레깅 효과가 2분기에 본격 반영되고 있다고 회사가 직접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11만 원대 계속 담았습니다. 조정하면 더 담을 거예요. 그게 현재 저의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저는 에코프로를 한창 그 하락할 때 2022년, 23년에 매수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오히려 반도체를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죠. 외국인 자금이 반도체 쏠림 이후에 2차전지로 흘러들어오는 조건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흐름을 알고 있는 분과 모르고 있는 분들이 같은 결과를 낼 수는 없어요. 에코프로를 이제라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 관심 있으신 분,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제 포지션은 어떤지, 그리고 제가 이제 단기로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계좌를 또 다 공개를 하잖아요. 보시면 제가 4월 달에인가? 그쵸, 4월이었죠. 4월 달에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지금 방송에서 공개하는 요 단독 계좌가 총액이 2천인가 3천인가 그랬어요. 그쵸?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지금 5,400이죠. 네, 그렇게 지금 해서 이제 이렇게 뭐 에코프로나 삼성전자 외에도 제가 이제 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들. 네. 그렇게 해서 단기로 수익이 내고 있는 종목들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만, 궁금하신 분들만 언제 또 추가 매수하는지는 그것도 또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종목 더 매수해서 단기로 보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단기로 이제 수익을 내서 이런 주도주들, 우선주들을 또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궁금하신 분들은 또 도움이라고 위에 보이시는 제 직통번호로 요청을 해주시고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구독했는지 확인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도움이라고 해주시면은 다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다른 좋은 정보들 찾아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